마크는 교내 축구부 부장, 학급 회장을 맡고 있고 작년에는 교회 중고등부 회장을 맡았었다. 겉으로 보기에 마크는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정중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충분히 괜찮지 않다는 불안감이 감춰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마크에게는 친구가 많은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구도 진정으로 가깝지 않았다. 마크는 충분히 호감 가는 아이였지만 고집이 강했고 감정적으로 벽을 치고 있었다. 그의 완벽주의와 성공에 대한 추구는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했다. 그의 축구팀 팀원들은 마크가 가진 선수로서의 기량, 주장으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완벽주의가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며 존경했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 팀원들은 마크를 피했다. 마커는 라커룸에서 나누는 잡담에 끼지 않았다. 그의 종교적 신념은 그를 고상한 체하게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그는 절박하게 외로웠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는 항상 옳은 행동만 했고 배운 그대로 행동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스러운 것일까? 레오부스 신부의 When God Becomes a Drug를 읽다가 아주 짧은 이 한 분단의 글을 읽고 멍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존재했던 거구나 싶은 마음에 이해할 수 없었던 나의 한 부분이 정의되고 설명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늘 인기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틀린 것이 없었거든요. 신앙적 가치로 세상 사람들과는 벽을 두었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큰 죄라고 생각했기에 20살 성인이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더욱 많은 벽이 생겼습니다.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후 따로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때 일주일간의 봉사활동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봉사활동이 끝나고 어울려 놀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썸머님도 뒤풀이 오실 거죠? 아니요. 전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이런 건 뒤풀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고 이력서 한 줄을 더할 요량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뒤풀이에 더 큰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그날 뒤풀이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 2명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취업하고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을 마시는 건 죄라고 생각했고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죠. 하지만 교회 아니라고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하는 연습 시간, 참여하는 예배, 회의 시간을 제외하고 누군가와 따로 어울린 적이 없었습니다. 끝나고는 바로 집으로 갔죠.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서로 어울리고 노는 시간이었고 저는 그 시간들을 함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제 문제라고 생각했겠지만요. 제가 맡은 조는 항상 가장 먼저 일을 마무리했고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다른 조 사람들은 놀기나 하고 일은 이래저래 미뤄지고 제가 보기에는 노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른 조장을 더 좋아했습니다. 내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설교의 문자 그대로의 가르침이나 저의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요구했던 비현실적인 이상을 100%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저와 비슷한 영웅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들은 틀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을 모두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엄격한 잣대를 타인에게 들이대니 아무도 곁에 남을 수 없습니다. 그 엄격한 기준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들이대니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스스로를 옴짝달싹 못하게 얽매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고 고집을 세우고 엄격한 기준을 고수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만 커집니다. 예전에 아이의 장애 등급을 받은 한 친구와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매일 아이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또 낮추는 중이야. 저는 그때 기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포기와는 다른 것이죠.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갖는 기대치를 낮춘다는 거였습니다. 책의 한 문단을 곱씹고 곱씹으며 저는 기대를 낮춘다. 기대는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포기와 성취 둘 중 하나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이 이 글을 읽으며 함께 생각났습니다. 나도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부모, 형제, 주변 지인들에 대해 기대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애초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대였으니 낮추고 낮춰야 나부터 살겠구나. 제가 자신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무차별적으로 폭언을 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규하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도달해야 할 기대와 기준은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것이었으며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이자 낙오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연성 없는 생각을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기대는 상황에 따라 낮출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나면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내가 남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내세웠던 잣대가 높았던 것도 인정해야겠죠. 엮이는 과정에서 영웅으로 자란 분들은 한번 조금 느슨하게 그리고 가볍고 즐겁게 새로운 관점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